이번에는 이거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의 김수현 교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완화하면 왜 안 됩니까? 글쎄, 방금 김연아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걸 하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진다고 별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경환 장관이 되셨잖아, 오늘? 예. 최경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고, 너무 침체돼서 오히려 서민들,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이건 이제, 박 대표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DTI나 LTV 완화가 그야말로 부동산 경기, 말하자면 개선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그거보다는 채무조정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채무 구조조정, 즉 악성 가계부채, 제2금융권 쪽으로 가 있는 악성 가계부채를 그나마 금리가 좀 낮은 1금융권 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부동산 경기와는 다른 차원이고요. 다른 차원이죠. 예, 부동산 경기 때문에 DTI, LTV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도하는 것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만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걸 가지고 채무 조정을 하라는 것은 돈을 좀 더 빌려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자 많이 내는 거는 적게 하라는 건데. 그렇죠.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즉, 이건 뭐라 그럴까요? 채무 조정 내지는 이거는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금융 정책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걸 발표하면서 마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방식이나 본말 전도 이런 게 문제다 그 말씀인 거죠? 금융정책의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이제 뭐 제 전공이 아니고 또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이제 뭐 이른바 LTV가 뭐 70% 80% 정도 간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갚는 것에 한해서 80%씩 빌려주는 것이지. 거기서 돈을 빌려서 생업자금으로 쓰라고 80%까지 빌려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일종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생업을 꾸려라 하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이제 다른 신용대출 방식이라든가 다른 이제 대출 구조의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라는 것은 은행은 돈을 하나도 안 보고 말하자면 서민들이 급한 돈을 땡겨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바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생각해서인지 정부 측에서는 조금 아까 김연아 박사의 생각과는 좀 달리 정말 집을 사는 사람한테만 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구분이. 근데 진짜 집 살 목적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미 DTI가 60% 50%까지 풀려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강남이 50% 된 걸 60% 풀으라는 게 지금 요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집 사는 원리금,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대출 상환에 쓰면서 지금 집을 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은행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급히 집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실수요자라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논리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또 이런 규제는 사실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갈 때 생긴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 소득의 30-40%를 못 넘게 이른바 자율 규제를 하고 있었죠. 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 값이 막 뛸 때 이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 규제를 풀어도 다시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남고 또 급등하고 투기로 번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악영향도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 대신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아하. 예, 뭐 지금 이걸 푼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지도 않거니와 예. 뭐 투기가 일어나는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 그럼 뭐 풀어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미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내관이 터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죠. 뭐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에 자기 소득의 지금 한 절반가량을 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자기가 전망해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자기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완화해 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완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갚는 분들에게는 70%까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른바 20년 이상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70%까지 풀려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보완책들이 이미 예를 들어 뭐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보완책들도 있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엔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른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약세에 들어선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거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여건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올랐던 여건 또 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곧 나타날 것 같은 걱정. 그러나 저는 이게 무슨 폭락이나 뭐 이런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정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것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뭐 이런 전반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부작용 없는 해법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무슨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쪽의 경기 부양책을 더 생각해야지.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부동산은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뭐 그렇다고 폭락하도록 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일종의 조정이 끝나는 시기가 그리 많이 남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폭락 조짐 같은 게 있으면 그건 또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연 교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